콘테 감독이 팬들과 설전을 벌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절대 부진한 팀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비난은 늘 그를 향했는데요. 이번에 콘테 감독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작심 발언으로 분노에 찬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축구 팬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콘테 감독이 작정하고 전투 모드에 들어간 이야기와 함께 토트넘 구단 관계자의 특별한 폭탄 발언에 더해 레비 감독이 콘테 감독에게 작심하고 던진 불만 표현까지 엉망이 된 상태라는 팀 내 분위기 형성의 전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시즌 초에는 손흥민의 침묵이 모두 손흥민 탓으로 치부됐습니다. 페리시치를 포함한 이적생들과 케인이 날아다니는 동안 손흥민 혼자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던 건데요.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현 토트넘의 진짜 문제가 콘테 감독의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 된 겁니다. 얼마나 비판 여론이 거센지 해설자로 활동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콘테 감독의 전술은 끔찍하다며 나를 세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타고난 싸움꾼인 콘테 감독은 이런 의견들에 정면 반박하며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며 내 결정과 행동에 토달지 말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거칠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콘테는 나는 잉글랜드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많은 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본 사람이다. 난 많은 사람들에 비해 축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이들은 내게 축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이번에 아스날에 패배하며 많은 팬들이 실망하고 화난 것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팬들은 팬답게 응원에 집중했으면 한다. 선택은 내 몫이다. 내가 선수를 뽑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선수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말한 콘테 감독은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는데요. 선수 기용이나 전술에 대해 평가하는 이들에 대한 작심 발언이었죠. 사실 이런 그의 분노가 머리로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으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성공 방정식인 손흥민 선수를 배제하고 자신이 데려온 제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손흥민이 손흥민답게 뛰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괜히 손흥민만 있지도 않은 부진의 늪에 빠졌고 이때다 싶어 몰려든 수많은 승냥이 때의 비난을 견뎌내야만 했죠. 다행히 손흥민은 결국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를 받고 콘테 감독이나 케인이 없는 자리에서 가장 자신다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 미러는 아스날의 유동적인 스타일은 환상적이었다. 반면 토트넘은 신중하게 움직였다며 잘 뛰고 있던 손흥민을 교체 아웃한 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팬은 물론이고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당황스러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레비 회장까지 분노를 금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토트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은 절대 이적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며 치마폭에 싹 안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을 아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전 경기에서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보며 팀의 핵심 전력인 그가 마침내 부진을 떨쳤다고 기뻐했죠. 게다가 손흥민이 저번 해트트릭에 이어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폭발적인 순간 질주를 선보이며 시즌 초반 겪었던 슬럼프를 벗어나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려던 찰나에 콘테 감독의 황당한 교체 지시로 손흥민이 빠지자 토트넘 레비 회장은 단단히 열을 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목격담에 따르면 북런던 더비는 자존심으로나 리그 최상위 팀을 가르는 측면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기에 토트넘 회장은 직접 참관하며 아스날전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흥민 교체를 목격하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며 욕을 할 정도로 당시 토트넘 회장의 분노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전해지고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번 시즌 콘테의 전술은 손흥민에게 독이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인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콘테 감독을 향한 날선 질문들이 줄을 이었던 거고요. 사실 레비 회장 입장에서 손흥민은 절대 싫어할 수 없는 선수일 겁니다. 비교적 저렴한 주급으로 재계약 시기가 오기도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력에 인성까지 훌륭하기 때문인데요. 그가 모처럼 일어나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데 다시 앉혀버리는 콘테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솔솔 나오고 있던 콘테 감독의 이적설과도 연계가 되어 계속해 이야기가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미끼로 쓰는 전술에 대해 단순히 콘테 감독의 자존심 때문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구단 내부의 충격적인 주장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콘테 감독의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비정상적인 고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구단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데려온 이적생들을 활용한 골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콘테 감독의 고집이 이제는 집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올해 토트넘에 합류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은 콘테가 손수 꼽아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그가 원하는 연출은 간단합니다. 양발에 능하고 끝까지 공을 주고 있으려는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리면 히샬리송이 헤딩골을 넣는 장면인데요. 이를 눈앞에 선보이며 자신의 안목을 만천하에 알리고 증명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콘테 감독의 포지션별 전술, 선발 자원의 패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콘테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은 3-5-2라고 합니다. 세리에 A 인터밀란에서도 3-5-2 전술을 사용했으며 페리시치 역시 콘테 감독이 선수 포지션 변경을 지시해 만능 선수로 키우며 익힌 전술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3-4-3 전술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성능이 확실히 보장되는 전술인 셈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억지로 3-4-3에 우겨넣으려 하자 원래 왼쪽 공격수로 공이 발끝에만 닿으면 골로 연결되는 손흥민 존까지 갖춘 손흥민에게 공격의 기회를 뺏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손흥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페리시치가 필요 이상으로 손흥민보다 높은 지역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고 패스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공을 잡고 있으려고 한 겁니다.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콘테 감독의 구상 속 히샬리송은 페리시치와 합이 잘 맞아야 하는데 막상 히샬리송은 손흥민을 정말 좋아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공을 잡으면 늘 반대편의 손흥민 위치를 파악하고 웬만하면 그에게 크로스를 날리고 있거든요. 자연스레 페리시치에게는 공이 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흥민이 골을 아무리 넣어도 페리시치는 기쁜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와 축하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도 손흥민과 교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선수들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콘테 감독의 인터뷰 내용처럼 결국 모든 것은 감독의 지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콘테 감독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토트넘의 승리는 그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죠. 때문에 현지에서는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크라우치를 비롯한 영국의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손흥민 편을 들며 콘테 감독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존재와 실력, 그리고 노력에 합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곧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 가득 안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